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조선시대 풍속화가 하면 혹시 누가 생각나시나요? 단원 김홍도나 해원 신윤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풍속화가는 단원도 해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김중근이라는 풍속화가가 더 유명했다는데요. 흔적의 역사, 오늘은 19세기 말을 풍미한 최초의 K컬처 풍속화가 김중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중근이 어떤 분인지 예. 사실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세계적인 풍속화가라고 하는데 얼마나 유명했던 그렇습니다. 겁니까? 이 김중근 화가의 호는 기산이고요. 기산 김중근의 그림은 유럽에 한 878점, 북미에 네. 138점, 그러니까 38점, 아시아에 480점, 개인 소장이 100점이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무려 한 1,600점 정도 퍼져 있습니다. 19세기를 풍미한 K컬처 작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소장처를 보면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독일 함부르크 로텐바움 박물관, 그다음에 미넨 오데룩 박물관, 오스트리아 빈 세계 문화 박물관, 그다음에 네덜란드 라이덴 국립박물관,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라고 하죠. 예. 박물관과 도서관, 그리고 덴마크 국립박물관,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 동양박물관, 그리고 프랑스 김해 동양박물관. 숨이 좀 찹니다. 그렇게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박물관들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벌써 한 13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네. 1894년에서 95년 사이에 독일 함부르크 공예박물관에서 기산 김중근의 전람회까지 열렸거든요. 그리고 지난 2003년 3월 24일인데 네.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기산의 풍속도가 한 32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억 8천만 원 정도에 낙찰됐다고 하고요. 2006년에는 캐나다 왕립 온타리오 박물관하고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에서도 기산 전시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130년 전에 네, 해외에서 단독 전시회가 열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셨던 게 과장이 아니겠구나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국내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내에서는 거의 무풀 수준이라고 할 수가 그래요? 있습니다. 악플보다 더 안 좋다는 무풀이라고 볼 수가 무관심인 있는데. 거잖아요. 무관심이죠. 그래서 예. 이 서예가이자 독립운동가인 오세창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네. 오세창 선생이 역대 서화가의 사적 그리고 평전을 모아서 간행한 책이 있어요. 근역 서화징이라는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도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훗날 평론가들의 반응은 대부분 뭐냐면 실력이 형편없는 삼류화가다. 그러니까 그림도 아니고 화가도 아니다. 이런 평판을 받았죠. 해외에서는 굉장히 네. 대단한 작가, 네. 국내에서는 아무도 관심 없는 작가. 왜 그렇죠.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 김중근이 어떤 분인가를 일단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네. 이 김중근의 삶과 작품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 김중근의 행적은 1876년 개항이 됐잖아요. 네. 그때 이제 개항 이후에 외국인들이 출입이 잦았던 함경도 원산에서 이제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데 이 풍속도 가운데는 조선 원산한 김중근이라는 그런 낙관, 그다음 이름과 낙관이 이렇게 적힌 그런 풍속도가 있습니다. 원산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산이 맞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럼 원산 출신 작가인가 보죠? 그러니까 이 원산 토박이고 그림 공부를 정식으로 안 했지만 그림 실력이 워낙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풍문으로 돌고요. 네. 그러나 김중근의 행적은 그 원산뿐만 아니라 부산 초량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이 1882년에 체결된 조미 수호 통상조약에 그 미국 측수석 대표가 로버트 슈펠드라는 제독인데요. 그의 딸이 메리입니다. 근데 네. 메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메리가 1886년에 고종임금의 초청을 받은 아버지를 따라서 조선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그 딸 메리가 부산 출항에까지 가서 거기서 활동하고 있던 김중근을 찾아서 굳이 그 기산 풍속도를 구입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부산하고 원산 모두 개항했던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렇죠. 기산을 다 찾아다녔다.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자인 그 스튜어트 컬린이 그 메리가 구입한 풍속화를 그런 사파로에서 쓴 책이 있는데요. 네. 그것이 1895년에 쓴 한국의 놀이에서 코리안 게임스라는 책이에요. 이 컬린은 서문에서 어떻게 썼냐면 이 책의 사파의 원화는 메리 슈펠드의 주문에 따라서 1886년
기산 김중군이 그린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어쨌든 이 두 가지로 이제 보면 확실한 게 있는데 기산이 중앙무대가 아니라 초량이나 원산 등지에서 작품 활동을 했던 지방작가였다라는 게 하나. 그다음에 또 당시에는 기차도 없었던 시절 아니에요. 네네. 그 시절에 미국의 외교관의 딸이 직접 부산에까지 내려와서 작품을 주문 공급받은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다라는 두 가지 팩트가 있죠. 한국의 놀이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유명한 유명합니다. 거잖아요. 예. 저도 그 책 보고 그림 누가 그렸을까 네. 했는데 바로 기산의 그림이었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예. 이 지방 작가가 네. 어떻게 이렇게 외국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을까요? 그러니까 이 기산 김중군이라는 인물이요. 당시 캐나다 온타리오 출신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 제임스 게일이라는 사람인데 네. 우리 말로 한국어로는 기일이라고 이름이 돼 있어요. 그 게일하고 교분을 맺고 기독교인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이 무렵에 게일을 통해서 이 작가 김중군이 아마 이 서양인들한테 알려졌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하고요. 예. 그 당시에 조선의 풍부를 소개하고 싶었던 서양의 외교관, 뭐 군인, 학자, 무역상 이런 사람들이 기산에게 조선의 풍속화를 주문했을 거고 또 그들이 이제 가서 뭐 책을 썼을 거 아니에요. 한국이 네. 이렇다라는 거. 예. 거기에 그 사파로도 기산의 풍속화가 사랑을 받았다는 건데요. 뭐 아까 언급했던 컬린의 한국의 놀이 외에도 영국 외교관인 윌리엄 칼스의 조선 풍물지 이게 1888년 작품이거든요. 네네. 그거하고 영국 군인들의 백두산 등정기 여기도 이제 1894년 작품 그리고 독일인인 안드레아스 에카르트의 유명한 조선 미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1929년 작품인데요. 거기에 실린 사파가 모두 김중군의 그림이다라고 합니다. 아, 근데 외국에 앞서 이제 뭐 유세 박물관들이 예. 기산 그림을 다 보유하고 있다, 예. 소장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들 편에 건너가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박물관에 소장하게 됐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메리 슈펠트가 구입한 작품들은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기증이 됐고요. 그리고 19세기 말에 조선의 외교 고문으로 일했던 유명한 독일인이 있죠. 멜렌도르프라고. 그 멜렌도르프가 수집한 작품들이 독일 베를린의 민족학 박물관에 기증이 됐는데요. 네. 그 작품 가운데는 조선왕 그 고종에게 받았다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인 무역상인 마이어가 인천의 세창양행이라는 그 무역상을 차렸는데 네. 거기를 통해 구입한 기산 작품 이것은 1889년에 함부르크 산업박람회 소개가 되고 이 작품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함부르크 공예박물관에서 개최한 전시회에 출품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프랑스 민속학자인 샤를르 루이 바라라는 사람의 기산 풍속도 170점은 프랑스 김해 동양박물관에 기증이 되고 뭐 이런 식의 기증의 역사가 있습니다. 좀 이상한 일이네요. 네. 근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평이 안 좋았습니까? 그러니까는요. 이게 그림 수준도 좀 떨어진다라는 평도 있었고 네. 다른 측면에서 이제 지적하는 평론가도 있던데요. 특히나 그 기산 풍속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거론하게 되는데 그림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 그림의 소재가 되는 인물들을 보면 노동자라든지 뭐 광인, 그다음에 어린이, 거린, 하층 여성, 장애인, 뭐 처벌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데요. 네. 이 분들이 이제 그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말하는 문화적인 타자 뭐 이런 속하는 범죄 사람들이다라고 하고 기산 풍속도의 인물이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뭔가 무표정하고 무관심한 그런 것들 거기에 주목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그림을 그렸는데 네. 풍속화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즐거우면 즐거운 표정을 네. 짓고 뭐 슬프거나 화나면 화난 표정을 줘야 되는데 네. 표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요. 그래서 이 기산 김중군이 그러니까 이게 주체적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서양인의 주문에 따라서 그러니까 타자의 시선에 따라서 그렸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지적이고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그들의 주문으로 그려진 기산의 풍속화를 보면서 봐 너희들은 열등하잖아. 그러니까 서양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 우월감을 한껏 과시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달리 말하면 기산 김중군은 서구인의 눈에 바라보이는 것 그리고 그들이 보고자 했던 것을 보고 그렸을 뿐이다. 그래서 이것은 조선의 오랜 문화와 조선인의 삶의 의욕을 어떻게 보면 심하게 훼손한 것이다라고 이제 폄하를 하는 거죠. 당시 제국주의 시대 그렇습니다. 민속학이 굉장히 관심거리였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서구인을 바라볼 때 굉장히 희한한 모습으로 비춰졌을 특이한 테니까. 것만 보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원주민을 전시하기도 했다 예, 이렇게도 그렇습니다. 얘기하는데 그런 시선이 여기에 깔려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양인이 보고 싶어했던 뭔가 조선의 정체성, 예. 퇴행성 이런 거를 이제 뭐 작가가 그랬기 때문에 높이 평가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선의 화가인 기산 김중군이 조선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성큼 다가설 수 없는 느낌,
뭐 이렇게 이제 이 평가를 하는 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서양인들의 주문에 따라서 그림을 그렸을 테니까. 사실 저도 이 평론을 읽어보고 대체로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는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지적보다도 기산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자면 사실 이 기사는 단원 김홍도나 혜원 신윤복처럼 뭔가 중앙화단에서 전문적으로 그림을 공부하고 활약한 화가는 아니잖아요. 네네.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지방 작가를 뭔가 김홍도라든가 신윤복 같은 그런 같은 대가의 반열에 놓고 평가하는 것 그 자체가 뭔가 좀 공정치 않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김홍도나 신윤복 같은 화가는 네. 일종의 뭐 엘리트라고 볼 수 그렇죠.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런 사람하고 네. 어찌 보면은 제일 밑바닥에서 그렇죠, 그렇죠. 혼자서 그림을 그렸던 네, 사람하고 지방에서. 똑같은 수준으로 네. 평가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산이 그려준 그림을 보면 외국인들의 주문에 따라서 그려준 조선의 풍물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랬기 때문에 뭔가 주제에 맞게 그 행위와 사물에 중점을 두어서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우리가 보는 거고요. 예를 들면 팽이 치는 모습을 그려줘.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 자체로만 하는 거죠. 무슨 예. 표정을 보거나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고 그리고 상당수 작품들은 사파로 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정식 그림하고 뭔가 사파는 뭔가 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게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산의 그림이 조선의 오랜 문화와 조선인의 삶의 의욕을 심하게 훼손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 평가는 뭔가 기산 김중근이라는 분한테는 좀 가혹한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네. 그 기산의 작품에서 그 당시 19세기 말 조선의 생활사를 촘촘히 읽어내갈 수가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기산의 작품하고 단원 네. 또 뭐 혜원의 작품하고의 네. 어떤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윤복 그림하고는 굉장히 그 소재부터가 차별적이죠. 신윤복은 뭐 여성을 중심으로 그렇고 기녀라든가 이런 뭐 풍자를 하고 그런 거고 네. 이 좀 차이가 있고요. 이 오히려 이제 단원 김홍도하고 뭐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데 기산 김중근은 풍속화가의 레전드인 단원 김홍도의 그림을 참고로 그린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를 들자면 뭐 김홍도의 씨름이라든지 네네. 기산의 단호의 씨름하고 이런 작품들은 좀 비슷하긴 하는데요. 그러나 긴장감이라든가 역동성 측면에서는 이게 상대가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단원의 작품이 훨씬 뭐 역동성, 긴장감이 있고요. 또 다른 소재를 두고 그린 두 작가의 그림들 이렇게 비교해봐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죠. 역시 작품성에서는 김홍도가 한 수위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어떤 훈련에 따라 그렇죠. 다른 거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0점을 한 세트로 그렸거든요. 기산의 풍속도는 그러니까 무슨 비슷한 주제라도 100점을 이렇게 한 세트로 그렸는데요. 예. 나름 특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세트마다 100점마다 뭔가 각종 민속 놀이를 그리고 간의 수공업의 모습 그리고 농업, 객주, 서당, 기생, 형벌, 무속, 혼례, 상례, 관리 행차 뭐 이런 당대 조선의 생활상을 아주 촘촘히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달았거든요. 그리고 이 특히나 그림의 주제를 부각한 사실적인 묘사 이것이 돋보이는데요. 예를 들자면 요즘처럼 뭐 4명에서 5명이 한 가족을 이룬다든지 혹은 그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네. 서면층에서는 엄격한 남녀 이별이 보이지 않고 뭐 섞여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농업이라든가 간의 수공업에서 여성의 역할이 도드라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현상을 우리가 그 그림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네. 서양인들이 구한말에 들어와서 네.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을 요즘도 발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렇습니다. 그건 굉장히 사료적으로 가치가 네,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또 그거랑 좀 비슷한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나 그 각종 생활용품의 제작 과정 묘사 이것은 굉장히 직접적인 사료의 가치를 지니고요. 그래서 어떤 그 매듭을 하는 분이 그 기산 그림을 보고 아 옛날 매듭은 이랬구나라는 걸 배울 네네. 정도였다고 네. 하거든요. 그리고 의상 표현도 다양해서 뭔가 남성들은 다양한 모자를 썼다라는 거 이제 볼 수가 있고 남녀 구별 없이 머리띠를 즐겨 착용하더라라는 이야기 그리고 부녀자들 보니까는 노동할 때 머리수건을 쓰고 있더라라는 이야기 그리고 남자들은 대부분 코수염을 길르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 그리고 담뱃대 또한 기녀나 아낙네들도 즐겨 물고 있는데요. 어린아이까지 물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 당시에 담배는 남녀노소 고별 없는 그런 기호품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 조선시대 풍속이나 이런 것들 가장 객관적으로 표현해줬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면 한 가지 연구자가 뭐 주목하는 것 재미있게 주목하는 것은 예.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그림들을 보면 예외 없이 엿장수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예. 보면 엿장수는 선배 화가였던 뭐 김홍도의 씨름이라든가
유숙의 대쾌도 이런 그 그림에도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런 네. 모습으로 유추해봤을 때 그 당시에 그 조선시대 최고의 간식거리는 엿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실 네. 때 지금 기상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뭐 민속놀이도 있지만 네. 가내수공업, 농업, 객주, 서당, 기생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좀 주목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엇보다도 기산 김중군이 그 하층민의 사회상을 빠짐없이 기록했다라는 것에 이제 의미를 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대 조선 사회가 가려고 싶어했던 부분들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했잖아요. 물론 서양인이 뭐 요구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적나라하게 표현한 부분 오히려 그래서 소외된 계층의 삶을 빼놓지 않았다. 그런 것도 그 측면도 높이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원이나 뭐 회원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곳에 네. 조선시대 사회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담았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차별성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단원과 회원이 이른바 스토리텔링에 뭔가 이렇게 충실했다면 예. 기사는 뭔가 팩트를 뭐 팩트에 그 중시했다 이런 그렇게 묘사했다라는 촌평이 있고요. 이게 무엇보다도 기산 김중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1895년 국내 최초로 번역된 서양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철러역정이라는 거를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기독교이신 분들 다 좀 알죠. 아실 것 같은데요. 그것에 그 조선어판 사파를 이분이 그렸거든요. 그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 등장한다 그래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철러역정은 사실은 영국 작가인 존 버니안이 1678년에 쓴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인 기독교인이 온갖 역경을 딛고 천국에 이르는 과정을 살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산 김중군이 원체 그대로가 아니라 조선식으로 그렸다라는 게 흥미롭고 네. 무엇보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갓쓴 기독교인과 갓쓴 예수님이 등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전에 예수님 얼굴을 흑인으로 그렸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서구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또 네.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당시 조선 시대에 바라볼 때 예수님은 갓쓴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마귀가 물을 부어서 그 기독교인의 마음에 타오르는 곳에 성령의 불을 막 끄려고 하는데 네. 담밖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령의 기름을 붓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 걸 사파로 그렸는데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갓쓴 조선 옷차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국 최초로 그려진 한국인 형상의 최초의 예수상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한국 개신교 미술의 효시고 그런 그 조선의 전통 화법을 토대로 뭐 서양 화법을 적용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서구 종교니까 당시 조선인들이 바라볼 땐 이 종교잖아요. 네. 근데 그 종교를 뭐 포교하려고 하는 사람 네. 입장에서 보면 조선인한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예수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달라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철러 역정을 번역한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김중군과 친분을 쌓은 그 제임스 게일이라는 캐나다 출신 선교사인데 이분이 기산한테 그 사파를 맡기면서 조선의 취향과 그 감각에 맞게 그려달라라고 주문했고 당시에 개신교에서는 토착민의 문화 그리고 이 정세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그런 걸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해서 덕분에 그 기산의 사파는 독자들에게 이 철러 역정의 내용을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굉장히 도와줬다. 뭐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예수의 신부들이 네. 포교를 할 때도 비슷한 방식을 썼다는 걸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선교에 도움이 됐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대 그 선교사들의 잡지인 코리안 리포지터리라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 1896년 1월호를 보면 빈톤이라는 사람이 이제 철로 역정이라는 서평을 썼는데요. 네. 이 빈톤은 뭐라 그랬냐면 뭐 물론 기산이라고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이 사파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인물 묘사가 굉장히 출중하고 조선 최고의 선묘화를 능가할 정도다. 그리고 외국인이 아닌 조선인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조선인들한테 호평을 받을 것이다라고 극찬을 했는데요. 네. 번역본에는 이 장면마다 사파에 대한 설명을 한글로 적어놓기까지 했고 이 기산의 사파는 제4판까지도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철로역정 사파에는 또 다른 관심 포인트가 있다면서요? 순례를 시작할 때 네. 가난하고 빈천한 어떤 그런 박물상의 모습이었거든요. 네. 기독교인이란 주인공이 천국에 가까울수록 의복이 바뀝니다. 그래서 뭔가 내면과 외면을 갈등을 극복할수록 일반 도시민에서 하층 도시민에서 예. 전투하는 전투하는 무관으로 됐다가 또 상급 무관으로 바뀌었다가 장군으로 바뀌는 것 장수로
그다음에 임금이라든지 혹은 상층 문인으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신분의 변화를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으면 신분 상승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까울수록 신분 상승하는 기독교인처럼 조선의 백성들도 믿음이 충만해지면 신분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데요. 신분제 사회가 와야 되는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산 김중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할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긴 하지만 네. 대단한 작가인 것만은 틀림없네요. 그러니까는요, 뭐 그림도 아니고 화가도 아니라는 평도 있고 서양인의 주문에 따라 영혼 없이 조선의 생활상을 그렸다는 평도 있는데요. 그러나 당대 생활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런 자료가 기산의 풍속화 외에 또 있을까? 그것이 기산 풍속도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산 김중근 이름을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어느덧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